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회 국정교과서와 원숭이 재판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고 뭘 배워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국가가 터무니없이 개입했다가 망신을 당한 역사가 유구하다. 191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는 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일절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 직후로 미국 사회에 독일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서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마저 꺼릴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를 재판에 넘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25년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과학교사인 존 스콥스는 일부러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 연방 대법원에서 보기 좋게 위헌 판결을 받았다. 국가가 특정 종교의 시각을 교육에 강제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학생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사실과 의견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며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런데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처럼 교육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위험해졌다라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그 의도는 권력자가 선호하는 특정 역사관을 학교 교육에 주입시키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퇴행적인 시도가 어떤 말로를 맞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창조론을 너무도 숭상한 나머지 법으로 강제하려 했던 이들은 도리어 창조론의 과학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준 꼴이 되었다. 결국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실컷 조롱만 얻어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시도 역시 아버지의 역사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은 효심의 발로일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아버지의 역사가 강제로 분치를 해야만 아름다워지는 더러운 역사임을 더 널리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전 청장이 지금 은폐나 축소 보호 주장을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네, 있는 사실이니까요.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을 흔들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권은희 의원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 의사 일정이 사흘째 마비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이후와 연결지어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다양성을 추구한 서독의 역사교육이 독일 통일의 힘으로 작용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한 현 정부와 교육부야말로 국민이 내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간부급 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교사들에게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 홈다리 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차과장 중고차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 함세용 주진우의 현대사 콘서트가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최몽룡 명예교수가 자신의 집으로 취재하러 온 조선일보 여기자 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몽룡 교수는 그제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최 교수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집필진 참여하지 마시라 이렇게 만류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제자 40여 명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를 비롯한 취재 기자가 그날 낮에 여의도동에 있는 최 교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이미 제자들과 맥주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최 교수는 집 거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도 맥주와 와인, 보드카 등을 계속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오늘 새벽에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성적 농담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성희롱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예. 네, 정말 집필할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한테 대표 집필을 맡기는 걸 보니 말입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중도 성향 학자들까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섣불리 참여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보수 성향의 학자는 내가 보수인데 도리어 국정교과서가 오해를 받는 것이 싫다라면서 참여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 중에는 집필진 참여 제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교수는 교과서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고 내가 교수인데 학생들이 시위하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학자들은 역사학계 교수 대부분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요. 예, 참여해서 5.16을 쿠데타에서 혁명으로 분칠하는 자 군발입니다. 군발이. 예. 국정교과서의 반헌법, 반역사성을 판단할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우파들은 건국절 또는 건국일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는데요. 현재 검정교과서에 쓰인 지금까지 이 통념적으로 알려져 왔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부자가 빠진다는 얘기죠.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학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 관련 내용을 이같이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달 중에 확정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찬기준 심의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정부 아님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임의 단체의 독립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역사 뒤집기 참 쉽네요. 뉴라이트와 정부 여당에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들의 속내를 잘 분석했는데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는 헌법과 다르게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2000년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건국절 띄우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선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200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요. 그렇게 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하지만 건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망령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교과서들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비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서 건국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왜 뉴라이트에서는 집요하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일까?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 건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방 이전까지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과거의 문제로 끊어지거나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1945년 이전에 친일 세력들이 일제에 부역했던 행동들, 이거는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건국 유공자로 신분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국론과 임시정부의 법통, 친일과 독립운동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요. 건국론이 힘을 얻는 순간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헌법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 여당이 쥐게 된다면 이거 헌법 전문 뜯어고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는 그런 식의 개헌 말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확정고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당 내의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 여러분 발견 못하셨죠?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정병국, 정두원, 김용태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30, 40대 표심이 교과서 국정화에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확정고시 이후 야당 반발로 예산국회가 공전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재호 의원이 글자는 바꿀 수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은 결코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 없는 이유라면서 국정화 강행 반대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유일합니다. 사석에서 여전히 진보층이 집결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긴 하지만 이들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정화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마당에 자칫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박근혜의 노예들한테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의원들과 달리 영남권 의원들은 느긋한 표정입니다. 대구 경북의 한 의원은 반대 여론이 더 많다곤 하지만 찬성 진영의 투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정화 논란은 총선에 결코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힘을 입증할 또 다른 단서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려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에 영남대 신문방송사로부터 특강을 해달라 이런 제의를 받고 강연에 합의했는데 지난달 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강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남대가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특강을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곳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7월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런 말로 자신을 비난하면서 말이죠.
한편 저열한 충성으로 아부의 끝판왕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김무성 대표. 어제는 친박근혜계의 상징인 최경환 부총리가 혈세를 들여서 쓸데없이 화환을 보냈다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김무성의 길을 걷지 않는 한 가시밭길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만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춰지는 게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라는 명분, 구실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 교사들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가 없는 나라. 지금까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에 있었고요. 하여간 역사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박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딸이라도 아버지뻘 삼촌뻘에게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과거 말입니다. 당시에 20대였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 같은 박 대통령 활동 배후에는 최태민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판 역사 바로 세우기는 박근혜를 추동하는,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또 들어보자.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가르치는 위치에만 서 있는 박근혜. 그 버릇은 20대 파릇파릇하던 때부터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흉탄에 맞은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은 곧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2차례 걸친 큰 수술을 받았으나 쾌유를 비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도 헛되이 그만 운명하셨습니다. 박근혜는 1974년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퍼스트 레이디 역을 맡았다. 박근혜는 이때부터 구국여성봉사단 또 새마음운동이란 이름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마치 권력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나섰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 했던 대한뉴스를 모아보면 주한미군 장교부인 회는 박 대통령 큰영예를 특별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큰영예는 이날 새마음운동의 지표로 하고 있는 충효 이해의 정신은 한국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실천했던 근본 도리를 이어받은 것이며 이를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발전시켜 복지사회 건설의 기둥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음 봉사단 박근혜 총재는 협동 단결해서 학교와 사회에 새마음의 정신을 심어 사회 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국 여성봉사단 박근혜 총재는 우리 사회 안에 새마음이란 도덕관과 윤리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박근혜 양은 격려사에서 재리나 명예의 노예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그 어떤 사슬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국여성봉사단 또 새마음운동 배후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최태민. 최태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실 테고 그가 11.6의 도화선이 됐다면 믿으실까? 주진우의 현대사 한 부분을 들어보면 유신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도 2005년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싸운 걸 나중에 보면 최태민 때문이야. 그 차지철이 최태민을 앞세우고 박근혜를 너무 업고 다니니까 김재규가 안 된다 그러거든. 그 최태민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근혜 양은 말이죠. 최태민은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왜 중앙정보부에서 모략을 해서 아버지 생각을 흐려놓는 겁니까? 이러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김계원의 전임 비서실장인 김정념의 증언도 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최무라는 목사가 구국 선교단을 조직해서 근혜 씨에게 가세했다. 나는 큰따님이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생각해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리고 요즘 보수 논객으로 TV에 자주 나타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의 저서, 청와대 비서실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최태민 씨가 얼마나 골칫거리였는가는 증언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 김정년, 김기현 비서실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수석과 특보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했으나 큰 영의 일이라 상소 한번 변변히 하질 못했다. 여기서 큰 영예란 물론 박정희의 장녀 박근혜를 뜻한다. 김진 논설위원에 따르면 박승규 당시 민정수석이 고민 끝에 최태민의 비위 내용을 모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최고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들조차도 최태민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큰 영예, 박근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여러 증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역사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혹시 지금 박근혜 곁에는 제2의 최태민은 없을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주진우의 현대사에서 다시 들어본다. 구국 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 최태민, 명예 총재 박근혜 양이었는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예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정규 비서관조차 말도 못 꺼내고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립대 구성원들이 1순위로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을 교육부가 그동안 거부해왔죠. 그런데 교육부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순위 추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국립대는 학내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때 득표수에 따른 순위를 명기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추천위원회가 득표수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정해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별다른 이의 없이 제가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1순위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2순위면 또 곤란하겠고요. 그래서 순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복종은 절대 안 된다. 또 다른 버전입니다. 경향신문인데요. 경북 영덕군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시되면은 그때는 국가 사무가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주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이 만약 이번 찬반 투표를 지원하게 되면 징계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표율을 낮추는 동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고시가 진행된 사안에 대한 주민 투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지난해 10월 삼척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죠. 당시 투표율은 68%로 반대가 85%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척시장 여러 가지로 딴 건으로 고초를 겪었고요. 주민투표를 관장했던 분 역시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기사 주목됩니다. MB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정무수석실은 대통령 기록물인 이 문서들을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일부 보관하다가 퇴직하면서 715건을 몰래 유출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파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온전히 남았다면 수십 년 뒤에 MB정부가 누구를 뒷조사했는지 그게 다 드러났을 거란 이야기지요. 박근혜 의원 관련 문서는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가 됐는데요. 유출한 문서에는 박근혜 의원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등 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국정원 경찰의 정치인 사찰, 정무수석실의 대통령 기록물 무단 파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전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행정관을 한 번 소환 조사했는데요. 당시 수사검사는 진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서류를 보면 박근혜 의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무려 53장이나 되는데 그 자료는 무슨 이유로 챙긴 것인가요? 이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행정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13년 2월 이 행정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사건이 종결됐는데 엄청나게 위중한 정말 국기문란의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약식 기소 아시죠? 벌금만 내면 끝나는, 재판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소입니다. 혈세 7조 원을 쏟아붓고도 병영생활관, 즉 네모반 현대화 사업을 70에서 80%밖에 마무리하지 못해서 예산 방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서 재정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 10명 가운데 2-3명이 여전히 네모반 마룻바닥에서 지내고 있는 원인을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아닌데다가 실무를 맡게 된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연구한다는 겁니다. 의혹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연구 용역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감사나 수사가 아닌 연구 수준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회계장부 열람 같은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대한공경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소식이 전해진 어제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우리 쪽으로 전향해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소장파들은 야유일색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난과 냉소적 반응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해운대 기장을 지역위원회는 김만복 전 원장이 지난 8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숨기고 12.8 재보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했다.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추태며 당적을 속이고 상대방 후보를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김만복 전 원장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격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트위터에다가 잘 갔습니다. 입당이 거절될 겁니다. 라고 썼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역시 김만복답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잘 됐다는 분위기네요. 검찰이 2년 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가 있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연합 등 극우 성향의 단체와 회원들인데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들의 박주신 씨 병역 비리 관련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만도 5건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말입니다. 법원은 최근 박주신 씨의 장인이라는 직장 앞에서 서비가 병역을 기피했다면서 의혹을 유포해온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주신 씨의 장인 맹모 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맹모 씨 직장 반경 500m 이내에서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7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혹을 담은 현수마켓이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나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 카카오가 내년 상반기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금까지 전화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하면 업체가 주변에 가까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왔듯이 카카오 앱을 통해서 기사를 호출하면은 카카오가 주변에 있는 기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런 방식은 우리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스폰서인 컴백홈 대리운전이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방식인데 이 강소 중소기업의 이런 서비스 상품을 카카오가 흉내내는 것일까요? 카카오는 보유한 기술력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카카오 택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죠. 이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기사 회원수 16만 명, 하루 호출수 50만 건, 누적 호출수 3천만 건을 기록한 카카오 택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 문제는 일찌감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전국 대리운전협회는 지난 7월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카카오 사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요.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은 기존 시장 종사자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의 진출을 환영하는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진출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는 일부 대리운전 회사들의 횡포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말이죠.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0mm,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월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고대사도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지평선 박스 칼럼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역사전쟁의 시발점은 1978년부터 3년 동안 벌어진 상고사 파동이다. 상고사, 고대사지요. 민족주의로 무장한 제야 사학계는 기존 사학계를 식민사관론자라고 비난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당시 국정교과서가 단군 개국론을 신화로 규정하는 등 일제 식민사관을 답습했다며 개정을 요구했는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1981년 국회에서 초유의 고대사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상고사 등 고대사 기술을 강화한다고 밝혀서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게 됐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지만 정작 국내에서부터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다. 고대사를 둘러싼 학자들의 주류 비주류 간 논쟁은 학문적 논란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제야 사학자들은 식민사학 정립의 한 축이었던 조선사 편수회에서 활동한 이병도의 제자들이 학계를 장악해서 식민사학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에 주류학자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띤 일부 학자들이 검증도 안 된 자극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현대사 못지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고대사를 건드린 데에는 치밀한 전략이 깔려있다. 정치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고대사가 늘어나는 만큼 근현대사 분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 그럴듯한 해석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대사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경우 현 정부에 따라붙는 친일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략적 차원에서 민족주의 프레임을 앞세우다가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광복절 축사에서 학계에서 위서, 가짜 책으로 평가받는 환단고기의 한 구절인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을 보면 걱정이 커진다. 군사정부 시절 국수주의 역사 서술이 크게 유행했다. 취약한 정통성 보완에 민족주의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대사도 전쟁터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자긍심이니 민족적 정통성이니 하는 그런 선입견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사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반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간브리핑 오늘 업데이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